안녕하세요, 배은호입니다. 제가 어제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어떻게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이게 내 생각과 내 어떤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채널이라고 했는데, 그래도 막상 아무 얘기나 해보세요 하면 사실 아무 얘기나 못하는 게 또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약간 일기처럼 좀 그날 있었던 일, 아니면 그날 들었던 생각,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러면은 뭐 운동하시면서 그냥 틀어놓을 수도 있고, 자기 전에 틀어놓을 수도 있고, 그냥 한 명의 친구가 된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서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, 저런 일이 있었어, 좀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뭐 댓글을 남겨주실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속 시덥잖은 얘기하면서 떠드는 방송을 하게 될 것 같고요. 방송이 아니지, 유튜브를 하게 될 것 같고요. 날것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, 또 사실 제가 일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편집하지 않고 그냥 제 모든 발언들을 고지곧대로 있는 그대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11월 3일 금요일이고요. 이거는 아마 토요일에 올라갈 거예요. 저는 오늘 뭘 했냐면, 제가 지금 직업이 없습니다. 그래서 면접을 좀 보고 왔고요. 원래는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고 신학을 전공했어요. 이 전공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, 우선 오늘 면접 본 얘기를 좀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회사였습니다. 제가 어디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다양한 곳에서 정말 면접 진짜 많이 봤거든요. 다양한 곳에서 면접을 보고 또 면접관으로 참여를 한 적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오늘 면접을 본 회사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좋았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회사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떤 게 좀 좋았냐면, 이게 대기업은 몰라요. 제가 대기업 면접을 본 적이 없어서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, 저는 주로 중소기업 면접을 주로 봤거든요. 그러면 이제 제가 한 10분, 15분 전에는 이제 들어가요. 그 회사로. 그럼 보통 어떤 식이냐면, 응대해주는 이제 응대해주는 담당자분이 안내를 해주시고, 여기 앉아 계시면 뭐 이렇게 시간 되면은 이렇게 불러드릴게요. 아니면 뭐 여기 앉아 계시면 면접관 분들이 들어오실 거예요.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하거든요. 근데 조금 특이했던 게, 제가 오늘도 10분 전에, 그 면접 시간 10분 전에 저거를 했는데, 도착을 했는데 이미 회의실에 대표님이 앉아 계셨어요. 이미 회의실에 대표님이 앉아 계셔서 그게 굉장히, 돌아보니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좀 좋았다. 왜냐하면은 한 번도 그런 회사들이 없었는데 좀 면접자로서 대우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, 그러니까 보통은 어떠냐면, 저도 면접관을 해봐서 알지만 그냥 자기 일을 하다가 시간 맞춰서 들어가요. 그러니까 보통은 면접을 보는 사람이 미리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중소기업은, 뭐 대기업은 모르겠어, 안 다녀봐서. 근데 아니면 시간이 되면 면접관들이 이제 면접자가 왔다 하면 이제 실무를 보다가 면접관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데, 이렇게 면접 장소에 먼저 저를 한 10분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분은 처음 봤습니다. 그리고 면접이 다 끝나고 나서도 이제 직접 문 앞까지 같이 가고 이제 엘리베이터 잡아주시고,
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이 회사에 붙었으면 좋겠다, 출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최근에 한 2주 정도 계속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있는데 그 전이죠. 이전에 취업을 할 때도 좀 이렇게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회사는 없었어서 그렇게 오늘은 좀 좋은 날이었다, 좋은 경험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면접 얘기가 나와서 취업을 처음 했을 때의 이야기, 그리고 이직을 했을 때의 어떤 경험들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들으시는 분이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, 그러니까 면접 때 뭘 물어보는지,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중소기업은 이렇게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면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. 정보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면은 사실 그 이름이 정보잖아요. 그래서 어떤 걸 하고 좀 분위기는 어떻고 이런 것도 잡플래닛 요즘에는 많이 보시잖아요. 그래서 이게 어떻고 정보가 이게 어떤 정보가 있고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사무실 분위기는 어떻고 뭔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런 것들을 전혀 예상할 수 없어요. 진짜 이제 막 생겼거나 아니면 규모가 작게 계속 지속되는 그런 회사들은 이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사실 내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 어떤 업종의 회사인지 뭐 재무 정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기도 해요. 그래서 막 매출 이런 걸 꼭 볼 수 있진 않아요. 회사마다 다르고, 그리고 면접 때 분위기인데 사실 이 면접 때의 분위기만으로 회사를 파악해야 된다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. 이게 그리고 취업을 이제 막 하는 사람들은 좀 제가 그랬는데 저는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신학 전공을 했어요.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가 되지 않는 걸 택했고 신학을 계속 하지 않는 걸 택했는데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곤 공부하는 거, 설교하는 거,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내가 이 사회에서 학력이 스펙이라는데 내가 이 신학 전공이라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? 어느 회사가 나를 뽑아줄까?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제가 자존감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진짜 자신감이 부족했어요.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냥 붙여주는 회사에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고생을 많이 한 케이스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뽑아주는 거 물론 맞아요. 회사가 나를 뽑아주는 거 물론 맞지만 나도 회사를 선택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. 나 자신감도 없고 뭔가 취업도 안 되고 이러니까 부처만 주면 좀 감사한 마음으로 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. 저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은 좀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. 왜냐하면 결국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회사에 가야 되고 그 가치라는 게
내 어떤 업무적인 스킬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인간적인 대우? 이런 것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인격, 품성, 내가 같이 일할 사람들의 상태, 그들도 제 품격을 보고 인성을 보듯이 저도 그들의 품격과 인성을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저희도 구직을 하지만 그쪽에서도 구인을 하잖아요. 근데 면접자가 되면 특히 저는 좀 숙이고 들어가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별로인 회사들도 많이 겪었었고, 결국은 너무 낮은 자세일 필요는 없다. 회사도 나를 고르는 거지만 나도 회사를 고르는 거다.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참 중요하죠. 그래서 저는 첫 직장을 어떻게 갔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나서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?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제가 원래 글을 좀 썼거든요. 그래서 글을 쓰는 걸 좋아하면 마케팅을 해봐라. 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럼 마케팅이라는 걸 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독취사? 맞나? 독취사? 무슨 그 네이버에 취업 관련된 카페가 있거든요. 거기 들어가서 마케팅 이렇게 쳤어요. 근데 이제 그거 봤더니 좀 마케터와 뭐 이야기하고 싶다? 뭐 약간 이런 내용, 채용에 관한 내용들은 아니었고 그냥 좀 어드바이스를 듣고 싶다 이런 내용이어서 이제 한번 나도 이야기나 해봐야겠다 하고 면접 아닌 면접을 보고 바로 출근을 하게 됐어요. 근데 그게 첫 단추가 그렇게 끼어지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취업을 처음에 하실 때는 저는 사실 그만한 여유가 없었지만 여유가 있으시다면 마지노선을 정해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이런 조건이고 이거고 저거고 이런 회사에 가야겠다.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, 사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중견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저는 중견 이상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중소기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저는 좀 예전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연봉은 중요하지 않다. 내가 재미있는 일, 즐거운 일 하면 된다라는 주의였는데 몇 년 일하면서 알게 된 건 내가 회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 가치를 증명해 주는 건 연봉밖에 없어요. 무슨 얘기냐면 물론 뭐 복지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터무니없지 않다면 그러니까 다들 상식적인 선에서 연봉을 부를 거잖아요. 그쵸? 내가 뭐 신입인데 연봉 막 1억을 부르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난 지금 이 정도를 받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 연봉을 맞춰주는 회사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뭐 물론 내가 연봉은 안 맞지만 이 일이 너무 하고 싶어, 이 회사에 너무 가고 싶어 이러면은 뭐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연봉을 맞춰야 되는 이유는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라기보단 이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좀 방법인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이 중소기업에서는. 왜냐하면 봐봐, 연봉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천만 원을 불렀어요. 그냥 내가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5천만 원을 불렀어. 그런데 거기서 뭐 한 100만 원, 200만 원 정도를 낮게 불렀어요.
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년에 100만 원, 200만 원이 회사에서 사실 뭐 크다 하면 큰 돈이지만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. 회사의 입장에서. 근데 나를 이 회사가 정말 원한다면 100만 원, 200만 원 정도 더 쓸 수 있다라는 거죠. 물론 여기서 뭐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좀 연봉을 기본적으로 그래도 맞추고 가는 게 좋다. 이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 마지노선, 내가 이 회사 이상을 가고 싶다, 어느 회사까지는 나는 다녀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연봉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,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, 이제 연봉이 좀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, 저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봐요.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경우, 뭐 대기업이야 복지도 많고 하니까 좀 대우받는다라는 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복지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봉이 거의 유일하다. 그리고 대기업은 모르겠는데 이제 중소기업은 연봉 테이블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부르는 게 값인 경우도 물론 있죠. 그래서 그치만 뭐 대략적인 평균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부르시면 거기서 회사에서 오케이.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약간 핵심은 이게 터무니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. 터무니없으면 당연히 안 되고, 내가 주변에 신입들 내 직군의 연봉들 들었더니 한 요 정도 규모에선 요 정도 받더라. 그럼 나도 이 정도를 받고 싶다.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. 네, 갑자기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, 이게 이 영상 자체가 어떤 토픽,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냥 생각나는 이야기들 자유롭게 할 거고, 더 할 말이 없다, 목이 좀 아프다 하게 되면은 이제 영상이 종료가 될 겁니다. 그래서 면접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. 면접 얘기 조금만 더 하면, 그러니까 이런 면접관의 면접 장소에서 좀 이런 일이 있으면 그 회사는 좀 붙더라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, 이런 걸로 좀 이야기를 하면, 우선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긴 한데 면접관의 태도예요. 면접관의 태도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거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, 인간적인 어떤 태도, 자세, 이런 게 그냥 우리가 딱 보면 느껴지잖아요.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이구나, 적대적이구나, 이게 느껴지는데 적대적인 면접관 분들이 계세요.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이런 걸 압박 면접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면 막 치고 나가, 말 탁 끊고 좀 이런 경우들, 무조건 반대하는, 그러니까 압박 면접이랍시고 내가 무슨 얘기하면은 그 생각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, 이런 식의 면접관 분들도 계세요. 이걸 압박 면접이라고 그분들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, 지금 영상을 거의 신입을 기준으로 한다면, 영상 보시는 분들을 신입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생각해보세요. 그렇게 나를 압박하던 그 사람을 상사로 만나면, 내가 처음 일을 배우면 내가 이걸 잘하겠어 못하겠어요? 당연히 못할 거잖아요. 서툴고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. 근데 그런 면접 당시에 그 상황을 이렇게 겹쳐서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실수했을 때 어떤 걸 할지, 그런 게 너무 보이잖아요. 저도 막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본 적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
걸으려면 그래도 좀 친절한 분이 친절한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소개팅 같은 거 할 때도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. 종업원에게 친절한 사람이 끌린다. 종업원에게 막대하는 사람은 좀 그렇다.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적대적이신 분들을 내 상사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이제 아니다 싶은 경우는 사적인 이야기를 좀 집요하게 사적인 이야기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지, 지금의 어떤 호흡, 지금 이 회사의 컨디션과 이 지원자는 얼마나 케미가 좋을까, 이런 거를 확인하는 자리인데 되게 사적인 질문들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아니면은 위주까지 아니더라도 조금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저 같은 경우는 신학대학교 나왔다고 했잖아요. 신학 전공했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은 진짜 열의 아홉은 신학 전공해서 왜 이 일 하냐,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. 물론 전공을 살리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듣는 말일 수 있지만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.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예 앞에 까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과가 아니고 일반적인 학과가 아닌데도 좀 이렇게 커리어를 전환하는 이유가 뭐냐,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진짜 좀 어이없었던 것 중에는 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신학대학교에 간 건데 그 소명을 끝까지 다 하지 않으면 어떡하냐, 이런 이야기를 한 곳도 있었고, 저는 그래서 신학 왜 그만뒀냐 하면은 그냥 돈 때문에 그만뒀다, 집에 돈이 없다, 대학원 갈 형편이 아니었다, 이런 얘기를 하는데,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으면 어때요? 거기서 끝나는 거야. 내가 왜 신학대학교 나와서 신학 왜 더 안 하세요? 저 좀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. 일반적인 대화라면. 근데 거기서 대부분 그러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신학 다시 하실 수도 있으세요?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. 이게 물론 사적으로도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면접은 공적인 자리잖아요.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없고를 확인하는 자리잖아. 근데 내가 앞으로 신학을 할지 말지와 이 회사의 이 어떤 핏이 맞을까는, 만약 그게 중요하다면, 그 질문이 이 회사를 다니는데 이 답변이 중요하다면 그런 회사는 가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요. 근데 더 말씀드릴 일화들이 많지만 결국 좀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내가 대우를 받는 느낌이 안 든다면 그 회사는 다니더라도 대우를 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. 이 대우라는 게 무슨 엄청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인간이 인간에게 인간이라면 이렇게 지켜야 하는 어떤 예의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접 장소에서조차 우리가 타인인 아직 어떠한 관계도 형성되지 않은 그 면접장에서도 대우받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이제 같이 할 회사는 아니다. 또 하나가 생각났는데, 제가 포커 회사에 그 면접 본 적이 있어요. 온라인 포커. 근데 그때 받았던 진짜 어이없는 질문이 너 신학 전공 했는데
이거 도박, 이거 포커 이런 거 막 개통할 수 있겠냐,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. 온라인 포커 뭐 불법 아니잖아요, 합법이잖아요. 그러니까 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. 그게 참 제가 신학을 한 것 자체를 크게 후회하진 않거든요. 재밌게 공부했고 얻은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. 어쩌면 좋은 걸 수도 있어요. 내가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게 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거죠.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좋을 수도 있는데 취업을 할 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취업을 진짜 좀 뭐라고 하죠? 미룬다고 하더라고요. 얼마 전에도 한 30대 백수가 많다 이런 어떤 통계? 뉴스?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취업을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이 있잖아요. 저도 그렇고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 라고는 볼 수 없겠죠. 볼 수 없습니다.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 그냥 좀 취업을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. 그냥 뽑아준다고 가지 말자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좋은 회사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오늘은 좀 면접 얘기를 했고요. 좀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목이 아픈가 했더니 제가 노래방을 갔다 왔어요. 면접 끝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노래방 갔다 왔는데, 그래서 목이 상태가 좋지 않네요. 이것도 참 그래. 한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동네는 한 번에 6곡이 최소거든요. 그 최소 비용이 6곡이야. 2,000원인가 3,000원인가. 근데 옛날에는 그거 그냥 혼자 다 부르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는데, 이게 나이를 먹었다기엔 아주 젊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 6곡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. 왜냐면 쉬는 시간도 없고 내가 한 부르면 쟤도 불러서 내가 또 목도 쉬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노래하는 게 참 힘들다. 예전만큼 쉽지 않다. 가수분들 정말 대단하시다.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, 저의 영상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. 한동안은 뭐 평생일 수도 있고 하루에 한 개씩 그냥 제 어떤 하루를 여러분이랑 공유하고, 여러분도 그냥 배은호라는 사람이 있고 쟤는 이런 하루를 보냈네, 참 저런 일이 있었네, 그거 참 웃기구나, 안타깝구나, 이런 이야기도 좀 주로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, 오늘 영상을 보면서 들으면서 좀 궁금하신 게 있다거나, 아니면 제가 또 저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어떤 이슈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,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, 요즘에 이런 이슈가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, 이런 것들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, 지금은 애초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무조건 소재로 다뤄서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다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제 이야기가 조금 마음에 와닿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